자, 변수는 값을 저장해 놓고 이 값을 계속 동일한 값을 꺼내다 쓰기 위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값의 재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는 값이 아니라 코드, 그죠? 어떤 절차를 재활용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구단 하나 만들죠. 자, 이제 우리 포문으로 구구단 만들 수 있죠. 레인지 1부터 9까지. 그래서 1부터 9. 근데 이제 2단부터 만들 거면은 2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고. 자, 단을 얻었으니까 이제 곱을 얻어야죠. 곱은 1부터 9, 9구단이니까. 그래서 해보시면은 1부터 9를 8개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단 i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9구단 이제 이 정도를 막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9구단 2단부터 9단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기저기서 이제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드가 중복이 되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코드를 재활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함수죠. 그래서 뭐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 코드를 함수로 만들려면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고 이 코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부를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구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변수명처럼. 자, 변수랑은 다른 게 이렇게 가로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땡땡. 왜냐면 여러 줄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세 줄짜리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죠. 요 땡땡 다음에는 들여쓰기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요렇게 하면 이제 구구라는 이름으로 요 세 줄짜리 코드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실행하면 왜 구구단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함수는 일단 이렇게 저장해 놓고, 변수도 마찬가지로 저장해 놓고 사용하려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구 이렇게 후출을 해야, 사용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후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4번 실행이 돼요. 구구단이. 분간이 잘 안되죠. 너무 길어서 4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구구단 하나로 줄일게요. 그래서 3단으로 일단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단만 나오는 거죠. 3단이 지금 4번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출력이 모두 끝나고 나면 줄 한번 그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번, 2번, 3번, 4번 4번 사용하니까 4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구구라는 함수를 사용했을 때 무조건 3단밖에 못 얻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4단, 5단을 얻고 싶은데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4, 5로. 그죠? 자, 근데 코드라는 거 한번 결정이 되면 실행하는 순간 무조건 이걸로 실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함수가 결정한 5단밖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함수가 여기 4로 해놓으면 무조건 4단, 3이라고 하면 무조건 3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함수한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전달하는 위치가 여기 가로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달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렇게 함수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괄호 안에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 괄호 안에 이 값이 어디로? 우리가 함수를 저장할 때 사용했던 이 정의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괄호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3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죠?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죠? 바뀌는 거 표현하는 무조건 변수입니다. 여기를 전 단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이 단위 요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게 단위 여기서 넣어주니까 이거 필요 없죠. 이제 단위라는 변수엔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그때 넣어줄 거예요. 그럼 그때 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 값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3단, 4단, 5단, 6단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서 우리가 여기 매개 변수까지 같이 썼어요. 매개 변수. 이걸 매개 변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함수가 기능을 제공하긴 하는데 이 디테일한 값을 딱 고정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것밖에 제공을 못하니까 기능은 우리가 재활용하되 값은 우리가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봤던 부분인데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함수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의 기능을 아시니까 제가 수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의미 있는 수식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하는 수식입니다. 10 숫자 3개를 이용을 할 거고요. 수식은 1 곱하기 2 나누기 3. 자, 요런 수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숫자 3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 곱하기 2 나누기 3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20, 3, 4 30, 4 자, 이런 식으로 요 수식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역시 뭐가? 이 수식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수식 말고 이 수식을 쓰고 싶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막 쓰면은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식도 코드의 일종이잖아요. 코드를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my calc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my calc. 자, 요거 대신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거 이제 10이 아니라 20, 2가 아니라 3, 3이 아니라 4로 바꾸고 싶으면 요걸 이렇게 이걸 써서는 안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10과 3, 4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 2, 3 요거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두 번째 거 하겠다고 이걸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게 또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함수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수식은 그대로 쓰되 값만 변경하고 싶으면 값만 넣어주는 거죠. 수식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10, 2, 3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자, 얘도 요거 대신 my calc 20, 3, 4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값만 싹싹 바꿔주는 거예요. 이 수식은 그대로 두면서. 어차피 변하는 거 이 숫자만 변하니까. 30, 4, 5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 수식을 곱하기 나누기에서 곱하기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세 개 다 바꿀 필요 없이. 그럼 한 번에 다 수식을 적용받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디테일한 값 말고 이런 수식이나 코드 구조를 재활용할 때 이렇게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코드 재활용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요 결과를 함수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 결과를. 자, 17과 56, 115죠. 이거를 저장해놨다가 요 밑에서 나중에 또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저장을 하려면 우리가 변수에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저장하면은 10 곱하기 2 나누기 3의 결과를 A에다 저장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A를 출력을 해보면 안 나옵니다. 그죠? 넌이라고 나오죠. 이 넌이라고 나오는 거, 이 넌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가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거? 자, 함수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 있죠? 여기서 사용하죠? 사용하는 쪽에서 얘가 어떤 결과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이렇게 여기 사용한 쪽에다가 돌려주고 싶으면 return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return. 이걸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계산이 된 겁니다. 결과도 나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출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요 myCalc라는 함수에서는 이 최종 결과 나온 거 있죠. 이거를 프린트를 하시면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대신 프린트 대신 만약 여러분들 여기를 return을 한다고 하면, return 명령을 쓰면 이 값을 어디로 주냐면 여기로 줘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return을 하지 않으면 함수는 절대 값을 남기지 않습니다. 변수처럼 값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함수가 우리가 A에다 10, A 있으니까 B에다 10 넣고 이렇게 B하면 요거 10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함수도 이렇게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return이라는 걸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안 하고 한번 10으로 해볼게요. 함수에다가 return 10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가 쓰였던 부분 있죠. 여기가 다 return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매개 변수에 뭘 넣든 상관없어요. return 10 하는 순간 이 함수 있죠? myCalc. 얘가 사용된 부분은 다 10으로 바뀝니다. 근데 return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none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함수가 작업한 결과,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넘기면 함수가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하죠. 함수가 작업한 결과를 받고 싶을 때, 작업한 결과라고는 하지만은 뭐 함수 마음이죠. 이거는 함수가 리턴을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작업한 결과라기보다는 함수가 주는 값, 리턴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는 값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뭐 표현을 해도 되고, 함수가 특정 값을 남기게 하고 싶을 때, 남긴다라는 거, 여기 자기가 사용된 부분, 이게 남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10을 하면은 무조건 10이 남는다 그랬죠. 얘가 이렇게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하면, 정말 그런지는 실행해보면 알죠. 프린트 A 한 대 있죠. 런 해보시면 이제 10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리턴을 20으로 바꾸면 20이 나와요. 이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20을 리턴을 하지 않고 프린트를 했다. 자, 그럼 20이, 자, 요거 좀 가릴게요. 요것만 일단 볼게요. 20이 나오긴 나오는데 넌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20이 출력된 거는 여기서 출력된 거고, 얘가 A를 출력한 거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37번째 라인에서 함수가 20이라는 값을 사용한지 돌려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로부터 어떤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함수가 값을 뭔가 밑으로 내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프린트 하시면 안 됩니다. 리턴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프린트는 말 그대로 여기에 출력하는 거고요. 리턴은 함수가 사용된 부분으로 값을 남기는 겁니다. 차이 아시겠죠? 프린트하면 여기 값 안 남아요. 대신 리턴을 해야 남아요. 값을 남겨야 함수가 처리한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수식이 뭐였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첫 번째 숫자 곱하기 두 번째 숫자다 빼기 세 번째 숫자. 자, 요 작업을 함수한테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결과에다가 100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함수는 이렇게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함수한테 부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0 이상을 넘기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가 돌려주는 값을 A에다가 그럼 받을 수 있죠. 받아서 거기다가 100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 코드가 의미하는 바는 뭔지 아시겠죠? 요 결과까지는 myCalc라는 함수가 할 수 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럼 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해서 줄 수가 있죠. 그걸 A에 담아서 거기다 10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렇게 하시면, 자, 일단 17은 뭐냐면 요거에 대한 요거 결과예요. 17까지는 잘 나오는데 여기서 에러 나죠? 17 나왔는데, 여기서 17 우리가 출력을 했는데 왜 이용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 돌려줘서 그래요. 그죠? 이 값을 요 A 여기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남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리턴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 프린트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프린트는 그냥 이 함수에서 결과 여기다 출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 값을 남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함수가 사용된 부분에 값을 남기고 싶으면 리턴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 결과값이 여기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가겠죠. 그 값이. 거기에다 이제 100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2차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함수가 작업한 결과를 여기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함수가 리턴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함수에서 작업한 결과값이나 이런 거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요. 함수라는 거는 기능을 정의해 놓고 이걸 재활용하기 위한 건데, 특정한 데이터를 결정할 수 없는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는 매개 변수라는 걸로 받아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럼 사용자가 넘겨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돌려줄 땐 리턴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함수를 쓸 때 리턴을 못 쓰면은 함수를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함수를 제가 연습 문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리턴 연습 문제. 이게 갑자기 함수를 왜 하냐면 클래스 하려면 함수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복습하는 겸, 그리고 리턴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리턴을 익히는 겸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일단 리턴의 작용을 먼저 몸으로 느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리턴 1, 2, 3 3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실행을 했을 때 안되죠? 펑1이라는 함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함수 정의를 해서 실행되게 해주시고, 보시면은 얘가 A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출력이 10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얘가 리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만 같이 해볼게요. 1번만. 1번 펑션 1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된다? 정의가 돼야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뭐 딱히 필요 없고요. 일할 필요는 없고 A에다 10 넣어주면 돼요. 함수가 A에다 10 넣어주려면 리턴 10을 하셔야 됩니다. 10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22를 받으면 22가 나오죠. 55를 받으면 55가 나오죠. 이렇게 리턴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3번은 10을 넣으면 100이 나오고 5를 넣으면 25가 나오고, 제곱해 주는 함수죠. 제곱. 펑션 4는 이렇게 두 개 넘기면 40, 70 더해 주는 함수. 그래서 요 네 개의 함수, 1번은 저랑 같이 만들어 봤으니까 3개의 함수를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is negative라는 함수가 어디서 쓰이고 있습니까? if은 안에서 쓰이거든요.
그죠? 여기 if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true 아닌 false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음수면, 이 NO의 값이 음수면은 true가 되면 되고요. NO의 값이 양수다 라고 하면 false가 되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비슷합니다. 두 번째 거랑. 역시 함수를 사용하는데 보시면 안에서 또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표현이 요거보다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함수의 원리만 알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